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60페이지의 도시개발법에 관한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시개발법은 우리 시험에 6문제 출제되게 되는데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게 되면 출제되는 6문제 중에 4문제, 5문제는 쉽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우선 160페이지 대표 유형 문제 보십니다. 도시화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3번입니다. 주거, 산업 등의 기능 있는 단지 또는 시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단지부터 조성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시가지 조성 사업과 산업단지나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 옳은 지문인데 거의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번 확인만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1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추천했습니다.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경우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50, 100분의 50이 아니라 30% 이하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3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선 도시개발 사업은 시가 조성 사업과 단지 조성 사업인데 그 사업하는 곳을 개발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양한 지역지구 구역 지정하게 되면 각종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지구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과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사업해야 되죠. 그 사업하는 자를 시행자라 하고 1단계 수립된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인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가받고 고시하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에 착수하게 되고 그 사업 시행 방식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수용하는 방식과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는 것, 그리고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병행하는 혼용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만약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했다고 하면 공사 완료 후 공사 완료 공고하면 공사 완료 공고 다음 날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 완료 공고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면 성공한 것이죠. 그리고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공사 완료하고 환지 처분과 관련된 절차를 밟아 환지 처분 공고하면 그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보통 1단계 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에 있어서는 보통 시험 문제가 하나, 2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시행자와 관련된 사항을 시험에 자주 출제합니다. 그리고 3단계에 있어서는 수용 방식과 관련된 특징, 환지 방식과 관련된 특징을 각각 시험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지 방식과 관련되어 환지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다루며 간혹 도시개발 채권을 시험에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3단계에 걸친 도시개발 사업 전체에 관한 사항들을 기본서를 통해 어느 정도 정리되셨다고 하면 그와 관계된 주요 사항들을 함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106페이지 1번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개발 계획과 관계된 문제가 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 봐줄 것은
저 개발 계획은 도시개발구역을 대상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가끔 TV 뉴스에 보셨던 광명시흥지구의 도시개발 사업을 들어보셨죠? 광명시흥지구의 경우에는 8만 세대 아파트를 건설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광명시흥지구에 대한 개발 계획으로 8만 세대 아파트를 건설 공급하고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 살기 편리하기 위한 다양한 기반시설이라는 것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발 계획에는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 대상은 도시개발구역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 공법의 학습 방법은 항상 대상과 절차를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개발계획 수립과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수립 시기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수립하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곳, 현재 도시개발구역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주상공을, 시가용도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녹간농자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전녹지 지역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보전녹지 지역을 제외한 녹간농자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게 되면 토지의 가격은 그냥 올라가겠습니까? 급등하겠습니까? 급등할 수 있죠. 그런 우려가 있는 곳이라고 하면 투기를 차단할 목적으로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발 계획을 공모전을 통해 확보하고자 한다면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개발 용도인 녹간농자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때 구역 지정하고 개발 계획 수립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구역의 전체 면적 중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주상공이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 이하라면 녹간농자가 70% 이상이죠. 이런 경우에는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관한 문제를 저렇게 해결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개발 계획 수립하게 되면 개발 계획 내용에는 신도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기게 되는데, 이러한 개발 계획 내용은 총 17개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개발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지구 단위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은 실시 계획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 내용에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시키면 바로 틀린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17개 내용 중에 구역 지정 후 천천히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개발 계획 수립할 때 동시에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시개발구역의 다양한 사항들을 조사하고자 한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가지에 대해서는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 박수하면 임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박수 가장 잘 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임순이죠. 도시개발구역 밖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수용사용과 관련된 각종 권리에 대한 세부 목록, 임대주택 건설 계획, 순환 개발, 이 4가지에 대해서는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 계획 내용에는 사업 시행 방식을 개발 계획에 반영하게 됩니다. 사업 시행 방식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시행자가 수용 방치할 것인지, 환지 방치할 것인지, 혼용 방치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각각 반영할 수 있는데,
이런 개발 계획 내용 중에 개발 계획 사업 시행 방식 중에 환지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계획 수립 시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환지 방식의 경우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땅을 종전 토지라 하고 도시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을 때 조성된 토지를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사후 현물 보상 방식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그것을 환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의 경우는 도시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고 환지 받을 때까지 종전 토지 소유자는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입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하고자 한다면 토지 소유자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동의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개발법의 기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국공유지 포함한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에 있어서 국공유지를 제외하는 것이 원칙인데 개발법에 토지 소유자 동의에 있어서는 국공유지를 포함하고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 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동의를 생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내용이 환지 방식이라고 하면 국공유지 포함한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청인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만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토계획법 공부하시면서 행정청과 각종 공사, 주택공사나 지방공사 이들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된 시행자라고 하면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뭔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자 지정과 관련되어 공공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데 민간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죠. 그래서 공공은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 없고 돈 낼 필요 없으며 보증받을 필요 없는데 딱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할 때 그 사업 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 동의 생략하지만 지방공사가 또는 공공기관이 도시화 사업의 시행자라면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에게만 적용되었던 토지 소유자 동의,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 시에는 공사, 지방공사를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그걸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이러한 내용 태도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한번 풀만 하시죠. 그러면 1번 개발계획 공부하는 경우 공모이죠. 자연녹지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도시역 외 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이나 비도시지역이라면 토지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곳으로서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국가균형발전. 여기 국가균형발전의 가장 대표적인 신도시 개발 사업이 혁신도시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투자 기관을 지방에 이전시키면서 도시개발 사업하는 것을 혁신도시라는데 해당 지역의 토지 가격은 급등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전체 도시개발구역 중에 주상공이 차지하는 면적이 30% 이하인 때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개발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이런 내용들을 각각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했었습니다. 2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이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 보전녹지지역입니다. 보전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을 틀린 정답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만 봅니다.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20인 지역. 주상공의 면적이
전체 30% 이하인 때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번과 관련되어서는 주거 지역이 전체 면적의 20%인 지역, 이러기보다는 주상공,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면적 전체가 20%인 곳에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이 전체 면적의 20%이지만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지문은 좀 애매한 형태의 지문으로 바뀌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런 취지에서 답을 1번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3번입니다. 면적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할 때 주거, 생산,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양한 기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복합 기능 조화라 하겠습니다. 복합 기능 조화와 관련된 개발계획 수립하고자 하면 그 대상 면적은 33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여기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복합 기능 조화 이루도록 개발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베드타운을 양상하는 신도시개발 사업을 지향하고자 도시개발법을 개정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적용 대상 면적과 관련되어 330만이라는 것 확인만 해놓습니다. 다만 우리가 잠깐 정리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서는 면적과 관련되어 30만 제곱미터와 50만 제곱미터 그리고 100만 제곱미터 330만 제곱미터가 나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과 관련된 면적으로 3만 그리고 30만과 관련된 사항들을 각각 다루게 되는데 그에 관해서는 천천히 한번 정리하시고 우리 30만, 50만, 100만, 330만 이걸 살펴놓습니다. 특히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50만 제곱미터에 관한 사항들을 반드시 정리해 주시는 게 올해 출제되는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우선 30만 제곱미터는 공공기관이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제한하고자 한다면 그 단위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장 등이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때 30만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도시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한다면 그 단위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러면 도시지역 중에 공업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한다면 그 단위 면적은 3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1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서 1만 제곱미터와 3만 제곱미터는 우리 국토계획법 공부하시면서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면적 기준과 같죠. 개발행 허가에 있어서는 미만이었지만 개발법에서는 이상입니다. 여기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규모 큰 사업이 적용 대상이거든요. 그리고 비도시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30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됩니다. 그리고 50만 제곱미터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올 초까지는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개정되어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100만 제곱미터는 공청회 필수적 개최 대상입니다. 국장지도의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주민 의견 청취해야 됩니다. 그 주민 의견 청취 방법으로서 공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도시개발구역의 단위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하여야 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의 단위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충분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공람 절차와 공청회를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 하면 충분한 의견 청취할 수 있죠. 그리고 330만 제곱미터는 방금 보신 개발계획 수립 시에 단순한 베드타운 만들지 말고 다양한 기능을 갖춘 신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복합 기능과 관련된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330만은 공모전을 실시하거나 토지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구역을 지정 후 개발 계획 수립할 수 있죠. 구역 지정 후 2년 내 개발 계획 수립해야 되고 개발 계획 수립한 때부터 3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2년, 3년이 도시개발구역 단위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5년으로 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개발구역 해제 요건과 관계된 사항으로 2년, 3년은 도시개발구역 해제 요건과 관계된 사항으로 단위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각각 5년으로 조정한다. 최근 기출문제에 나온 한입니다. 31일 때 기출문제로 출제되었던 내용들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시면서 330만이라는 것을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30만 2번 나옵니다. 50만 1번, 올해 개정되었죠. 그리고 100만 1번, 330만은 2번 나온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이를 토대로 복합 기능 갖춘 개발계획 수립, 그 적용 대상은 도시개발구역의 단위 면적이 330만 이상인 때 적용 대상이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이것 시험에 나오겠죠. 330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 대상 5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개정된 것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4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수하면 임순 기억나시죠? 그래서 박수 임순이라는 말 기억하시면서 1번 도시개발구역 밖에 박 동그라미 놓습니다. 기반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계획. 2번입니다.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수용 동그라미 놓습니다. 토지 등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 권리 등에 관한 세부 목록. 그래서 세부 목록 추천 놓습니다. 3번입니다. 순환개발 등의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 추진 계획, 순환개발 추천 놓습니다. 4번 임대차 건설 계획, 임대차 건설 계획 추천 놓습니다. 세입자의 주거, 생활안정 대책. 그래서 박수하면 임순.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5번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개발계획에 포함될 내용이죠. 박수, 임수 네 가지에 대해서는 구역 지정 후 천천히 개발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5번입니다.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개발계획 수립 변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 방법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하고자 한다면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됩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라면 토지 소유자 동의 생략하는 것이고요. 지방공사 등이 또는 민간이 시행자라고 하면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죠. 우리가 공법 전반에 걸쳐 공공은 토지 소유자 동의 생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딱 하나 예외가 바로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 시에는 공공 전체가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이 시행자인 때만 토지 소유자 동의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관한 사항들을 꼭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의자 수 산정 방법과 관련되어 우선 1번입니다. 구분 소유자 추정수입니다. 대표 구분 소유자 1인만을 공유자로 본다. 만약 공유란 말 나오게 되면 대표 1인이지만 구분 소유자란 말 보게 되면 각각 동의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드립니다. 2번입니다. 개발계획 변경 시에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 받기 전에 동의 철회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철회 추정수입니다. 동의자 수에 포함한다. 한번 동의했다 할지라도 인허가 신청하기 전이라고 하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신청 전에 철회했다고 하면 동의자 수에서 제외시킵니다. 만약 인허가 신청 이후에 철회한다고 해서 동의자 수에서 제외시켜야 된다고 하면 법적 안정성을 상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허가 신청하기 전에는 동의 철회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렇게 철회한 때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2번 드립니다. 3번입니다. 도시활구역 지정이 제한된 이후 개발계획 수립 전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한된 이후 개발계획 수립되기 전에 토지 소유자 변경되었다고 하면 종전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된 후이죠. 그래서 종전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4번입니다. 둘 이상 필지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공유자 여럿 대표하는 1인을 토지 소유자로 본다. 그래서 공유관계 이야기 나오게 되면 항상 대표 1인으로 바뀌어놓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필지마다 토지 소유자 동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 마음 같죠.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필지의 소유자라고 하면 동의자 수를 한 명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5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토지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 제외한다. 국공유지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개발법에서는 국공유지 포함시키는 게 원칙이고 국토계획법에서는 국공유지 제외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국공유지에 포함한다. 그 정도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5번과 관련되어 우리 잠깐 다시 정리할 게 있습니다. 저 개발계획과 관련되어 환지 방식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고 하면 국공유지 포함한 면적 3분의 2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지 방식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청인 경우에는 동의 생략하는 것이죠. 그 정도를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여기 환지 방식과 관련된 개발계획 수립 시에 동의자 수 산정 기준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는데 여기 산정 기준과 관련되어 우리가 5번에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셨지만 결론은 딱 3가지를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공유 관계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항상 대표 1인을 동의자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동의했던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특정 승계라 표현하는데 이렇게 승계되었다고 하면 종전 토지 소유자 동의도 승계되게 됩니다. 그래서 변경된 토지 소유자에게 따로 동의받아야 된다. 그런 취지라면 바로 틀린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주실 것이 1인이 두 필지 이상을 소유한 때 하나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 정도를 각각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공유와 관련되어
집합 건물 또는 구분 소유자라는 말을 보게 되면 그때는 각각 2조. 그래서 그냥 공유라고 하면 대표 1인이지만 구분 소유자라는 말을 쓰게 되면 각각 동의자로 산정한다. 그 정도를 봐주시는 게 동의자 수 산정 기준과 관련되어 꼭 한번 정리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5번은 답을 4번을 하시면 되죠. 6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지정권자는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결합 주정수입니다.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가끔 TV에 보셨던, TV 뉴스에 보셨던 성남시 대장지구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을 보신 적 있죠? 그게 결합 방식입니다. 대신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결합 방식이라는 말 쓰게 되면 멀리 떨어진 두 곳을 하나로 묶어 도시개발 사업하는 형태인데 이 경우 한 곳 이상의 면적은 10,000제곱미터 이상 돼야 됩니다. 반면 분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분할이라는 말 쓰게 된다면 그때는 각각 10,000제곱미터 이상 돼야 됩니다. 결합일 때는 하나 이상이죠. 분할일 때는 각각이라는 말 기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2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10,000제곱미터 이상 돼야 된다. 분할 추정하시고 각각 10,000 이상 추정했습니다. 3번입니다. 세입자의 주거, 생활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박수, 임순 기억나시죠? 4번입니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동의 추정수입니다. 국공유 포함한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이죠. 다만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행정청인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 동의 생략했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5번 그냥 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개발계획 내용은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개발계획은 정책에 관한 계획입니까? 장기 발전판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입니까?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계획입니까? 집행계획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 드렸습니다. 광명시 흥주구에는 8만 세대 아파트 개발한다더라고요. 그리고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은 거의 다 끝났는데 그 대장지구에는 7천 세대 아파트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광명시 흥주구에는 실제 8만 세대 만들겠습니까? 10,000세대 만들겠습니까? 8만 세대 만들죠. 그러면 이 개발계획 내용을 그대로 광명시 흥주구에 집행하는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발계획은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계획으로서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되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개발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부합해야 한다. 옳은 이야기죠. 그래서 6번은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7번 지정권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은 시도의사, 대도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으나 주택공사는 지정할 수 없다. 1번 맞습니다. 우리가 가로 해놓으셨던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의 원칙적 지정권자이죠. 2번입니다. 도시화 사업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친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자를 정한다. 그래서 하남 위례지구의 경우는 서울시 강동구 일부와 경기도의 하남시와 성남시에 걸쳐 이루어진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친 경우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 대도시장이 서로 협의하여 지정권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때 공동으로 지정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개발, 정비, 보전,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지정권자가 2명 이상이면 배 사공이 많은 것과 같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단독 지정권자를 두게 되는데 협의하여 누가 지정할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죠. 3번입니다. 둘 이상 시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친 경우로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행장이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3번 틀린 지문이 되게 됩니다. 4번은 분할에 관한 사항으로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5번 이미 설명드렸던 이야기인데 공공기관장, 정부출연기관장이 공공기관장부터 정부출연기관장 가로 해놓습니다. 공이죠. 30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이상 추천놓습니다. 그리고 국가계획이 있습니다. 추천놓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 갖추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고 제안받은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을 3번으로 해 주시면 되죠.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은 이렇게 우리 한번 보셨고요. 이제 1단계와 관련되어 개발구역에 관한 사항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기준으로서 면적 요건과 개발 요건을 충족한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면적 요건과 관련되어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공업지역의 경우는 3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면 1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됩니다. 그리고 비도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면 30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 사업 자체가 개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이미 용도지역이라는 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된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개발할 수 있는 곳이죠. 이러한 곳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녹간농자의 경우는 비개발 용도입니다. 만약 이런 곳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한다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상 개발 용도로 정한 곳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에 관한 행정계획으로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 5년, 10년 뒤에 개발하자. 그런 장소를 지정해놨다고 하면 그러한 곳은 녹간농자랄지라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자계,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죠. 보존녹지지역은 용산공원 같은 곳을 말합니다. 용산공원 같은 곳은 평생 공원으로 남겨놔야 되죠. 그래서 보존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 아닙니다. 그러면 이 두 개 요건을 갖추었을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취계, 술 먹고 취하면 개가 되지. 그래서 취계지, 균형. 이 4개의 장소의 경우는 이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국가균형발전 이 4곳의 경우는 면적 요건과 개발 요건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원칙적인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친 경우는 협의하여 지정권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인 예외적인 지정권자가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천국이죠. 천재지변적으로 긴급한 도시화 사업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리고 국가가 도시화 사업하는 경우, 이게 3기 신도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인 경우로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장이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면 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와 관련되어 기초조사는 이미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공람 절차 또는 공청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구역의 단위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공람 절차 후 공청회 개최해야 한다. 필수적 공청회 개최 예상이라는 걸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정 절차에는 지방의회 의견 정치 없습니다. 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비용에 대해서는 시행자가 전부 부담하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 집행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 정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관계 행정기관장의 협의 절차 거치는데, 특별히 국가계획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거나 50만 제곱미터 이상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되죠. 그리고 심의 절차 거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조사에 대해서는 이미 사항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되어 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하는데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없습니다. 협의,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국가계획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되게 되면 그 효과에 관한 사항으로 첫 번째, 의제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정 및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지구 단위 계획은 실시 계획인가 고시된데 지구 단위 계획이 의제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실시 계획 내용이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되었을 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 및 지구 단위 계획 투입된 것으로 본다. 이 말로 하면 틀립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 의제되는 것은 언제이다? 실시 계획인가 봤을 때 의제된다. 다만 이런 의제 대상 중에 취지는 제외시킵니다. 취락지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되었다면 계속 녹간농자로 남는 것이지 도시적으로 변경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비도시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을 때 계속 비도시적으로 남는 것이지 도시적 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위 제한입니다. 여기 행위 제한은 개발 사업에 방해될 수 있는 건축물, 건축 등을 규제하고자 특광시군에게 허가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취지에 관한 사항만 좀 명확하게 정리해 놓으시면 국토계획법에 공부했던 실력을 적용해서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의 해제입니다. 여기 해제와 관련되어서는 개발사업을 성공해서 해제하는 것과 실패해서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성공과 관련되어서는 수용 방식되는 공사료 공고 다음날, 환지 방식의 경우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실패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되면 3년 이내 실시 계획을 인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 내에 신청하지 않는다면 3년 되는 다음날 도시개발구역증은 해제되게 되는데, 개발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의지되죠.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는 3년 내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야 되죠. 그래서 3년 내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된 실시계획 인가 신청해야 되는데, 안 하면 3년 되는 다음날 도시개발구역증은 해제된 것으로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날이 빠지게 되면 그 지문 틀리게 됩니다. 그걸 염두에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지의 가격 급등할 수 있는, 그래서 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하는 곳, 공모전 실시하는 곳, 이러한 곳이라고 하면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 후 2년 내에 개발 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2년 되는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의지합니다. 이 예외적인 경우에는 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 수립, 이게 원칙적인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같은 상태이죠. 그래서 이 개발계획 수립 고시한 날부터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3년 되는 다음날 도시개발구역증은 해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단위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저 2년, 3년을 5년으로 조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도시개발구역과 관련되어 보실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 토대로 7번에 3번입니다.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협의 성립되지 않는다면 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죠. 행장이 지정한다. 이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답을 3번으로 하시는 거죠. 8번입니다. 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3번 보십니다. 도시개발조합이 30만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여기 요청이 있다면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는 때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조합은 개발구역 지정 이후 설립됩니다.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은 지정 전이란 이야기죠. 그 시기에는 조합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조합이 국장에 요청한다. 이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저 요청이라는 말 보게 되면 누가?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한대. 만약 지방자치단체장인 지도지사라면 본인이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직접 지정하면 되고요. 시군구청장이라면 위계질서, 상하 관계에 따라 소속 지도이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요청은 중앙행정기관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한 때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국가가 도시개발사업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천국이 기억나십니까? 천국의 국, 그게 국가입니다. 2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바로 중앙행정기관장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4번입니다. 주택공사 사장이, 주택공사장은 공공기관장을 말합니다.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이 제한은 비행정청이 행정청에 부탁하는 것을 제한을 하죠. 그래서 4번 만약입니다. 그리고 5번 천재지변 추정수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요청 제한이라는 말 기억하시면서 8번은 3번이 틀린 정답이 되죠. 9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아닌 것, 천국이 기억나십니다. 그래서 바로 3번입니다. 지방공사장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제한하는 경우,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직접 지정하는 것은 공공기관장, 정부출연기관장, 지방공사 아닙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 사업을 제한하는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활구역의 지정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하실 것으로서 요청 중앙행정기관장입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에 요청하면 국장이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장, 그리고 제안과 관련되어서는 공공기관장, 정부조정기관장, 이들은 중앙에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지방공사 별개이죠. 그래서 여기 요청 제안과 관련되어 지방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3번 틀린 정답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대표 유형 문제로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5번입니다. 도시지역 외 지역으로 공동택 중에 아파트, 연립택 건설 계획 있는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만 되더라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5번과 관련되어서는 한 15년 전쯤에 그때는 시험에 나올 가치가 있었는데 최근 개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치는 없지만 한번 확인하시는 거. 대신 우리 약속하였습니다. 주거적, 상업지역, 자연녹지역, 생산녹지역의 경우는 만. 그래서 1번 주상 만입니다. 2번 공업지역은 3만. 맞죠? 그리고 3번 자연녹지역, 생산녹지역 만이죠. 비도시역의 경우는 30만이죠. 그래서 면적 요건에 관해 저렇게 살펴놓습니다. (10번) 자연녹지지역의 취락지구 3만 제곱미터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환지 방식으로 도시활 사업 시행하고자 할 때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5번 보십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유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유된 것으로 본다. 5번 틀리죠. 취락지구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도시적으로 의제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5번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우선 1번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의 취락지구로서 도시활구역 지정 규모에 관한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활구역 지정 대상은 지정 기준으로서 면적 그리고 개발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취계지 균형. 술 먹고 취하면 개가 되는 분이 계시죠? 그게 취계지입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는 균형 잡고 잘 가시죠. 그래서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국가균형발전, 이때는 면적 요건과 개발 요건 갖추지 않더라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에 관한 설명으로 1번 맞는 겁니다. 2번입니다. 개발계획 수립할 때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토지 소유 정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된다. 환지 방식과 관련되어서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죠. 그리고 3번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되어 공람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시 공청회 개최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공청회는 필수 절차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도시활구역 지정 시에는 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비개발 용도이기 때문에 구역 지정 후 천천히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죠. 그래서 10번은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11번부터 함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